타이레놀이 가지는 항암성은 타이레놀을 다른 항암제와 병용했을 때 그때 가지는 항암성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타이레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가진 항암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그런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이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채널을 방문하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상표명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NSAID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NSAID 이렇게 부르기로 할까요? 아세트아미노펜은 NSAID와 유사하게 작용을 하긴 하지만 NSAID는 아닌 해열 진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양한 암세포에서 항암 작용을 하고요. 세포 자멸과 괴사 이런 것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거에 대해서 항암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 생각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NSAID, 이것을 NSAID라 읽기로 하죠. 이것은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아세트아미노펜은 NSAID가 아닙니다. 해열 진통작용은 같지만 NSAID에는 소염작용이 있으나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작용이 없죠. 타이레놀을 복용할 때는 간 기능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타이레놀은 안전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감기약에 흔히 쓰는 해열 진통제이기도 하죠. 24시간 안에 4000mg,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4000mg이면 4g이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 이상의 타이레놀 복용하면 안 되고 타이레놀이 들어간 감기약까지 고려해서 타이레놀 복용할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타이레놀이 포함된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것도 유의해야겠네요. 조제약을 먹게 될 때는 어떤 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되겠죠. 타이레놀 총량이 너무 많으면 간 기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몇 년 전에는 감기약을 먹은 사람이 소주를 먹고 이튿날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니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타이레놀에 알레르기 이런 게 있거나 간 질환, 심각한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알코올성 간 경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도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아야겠죠. 한편 NSAID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방해해 열, 염증과 관련된 통증을 완화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NSAID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셀레콕시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이 가진 항암성은 다른 항암제와 병용했을 때 그때 하고요. 단독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 단독으로 항암성을 가지는 경우 먼저 알아보기로 할까요? 수술 후는 암 전파에 취약한 시기인데 이때 일반적인 진통제로 아세트아미노펜과 메타미졸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장암 세포주에 대해 세포사멸, 즉 에파토시스를 유도한다 그 얘기죠. 암세포는 무한 증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세포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사멸이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암세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여기는 정상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렇게 자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 요건 암세포죠. 암세포는 그런 거 없이
계속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암세포에게도 세포자멸, 에포프토시스 이거죠. 이거를 일으킨다 하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이 항암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을 장기 복용한다고 해서 암을 예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네요. 난소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로 시스플라틴, 파클리탁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때 아미노펜을 병용하면 항암 효능이 향상된다 하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있었고, 아세트아미노펜과 항암제인 로미뎁신, 요게 항암제인데요. 폐암 치료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타이레놀이 항암성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아세트아미노펜이 발암성을 가진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NTP 여기에서 발암물질 아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두통, 근육통, 월경, 감기 및 인후통, 치통, 요통, 예방접종 반응으로 인한 통증 완화와 해열령, 요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요거 맞으면서 이제 만약에 열이 막 난다 그러면은 타이레놀 먹으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복용 총량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안전한 해열 진통제이기 때문에 복용 유의사항만 잘 따르면 걱정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아이에게 기침 감기약을 줄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아세트아미노펜은 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아편성,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엔세이드와 함께 진통 효과가 강력해서 경증으로부터 중증 통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나면 사람에 따라서 통증이나 열이 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을 낮추기 위해서 진통제, 해열제 이런 것들을 권하는데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이제 타이레놀이죠. 왜냐하면 타이레놀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해열 진통제다 해서 일반 의약품으로 편의점 같은 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타이레놀이 항암 효과도 갖고 있다 하니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값싸고 안전한 그런 항암제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이 아래 댓글 그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